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성론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특파원 25시, 젊은이들에게는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방송이 됐습니다. 또한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그 일생이 간략하게 축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특파원 이번 주 25시에서 이찬원 씨의 사람 보는 눈이 예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보는 시각과 많이 닮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홍콩의 박예슬 홍콩 특파원 리포트를 시작하려고 그러자 이찬원 씨 바로 믿고 보는 특파원 박예슬 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특파원들도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지만 성향이 다 다르죠. 그 사람의 성향이 뭐냐에 따라서 그들이 발굴해내는 소재도 다르고 리포팅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숨겨진 소재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리포팅하는 과정에서도 오버하지 않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수도분하게 있는 그대로 리포트를 하는 뉴특파원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찬원 씨의 사람 보는 눈이 이러하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눈이 이러하다면 이찬원 씨는 섹시, 신복감을 보는데도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 요변스럽고 공주병에 걸려 있거나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진실성이 결여된 그런 여성들보다는 이찬원 씨는 진실한, 진솔한 그리고 성실한 그런 리포터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찬원 씨 섹시 고르는데, 미래의 신복감 고르는데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찬원 씨는 사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찬원 씨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에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뉴욕 뉴특파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조용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이름은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사람 외모가 너무 수려해요. 옷도 잘 입어요. 아주 멋쟁이에요. 뭐 화려하게 잘 입는 게 아니라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체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AI 개발자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스북 연봉, 초봉 연봉이 2억이라 그럽니다. 2억이라 합니다. 본인 아마존에서도 인턴을 했었는데 아마존도 인턴이 봉급이 1,000만 원 월, 연봉 1억 2천이란 얘기죠. 그만큼 미국에 있는 국제 다국적 기업들은 연봉이 세지만 뉴욕이 물가도 비싸고 임대료도 적지 않고 워낙 고액 봉급자에게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조용민이라는 이 뉴특파원은 미국에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고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배우를 한다면, 노래 실력은 모르겠지만 외모상으로 나타난 배우를 한다면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티가 나고 귀한 상이고 패션 감각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고 이만한 제목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배우, 연기자로서 한다면 성공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민이라는 이 이름은 조금 외워놓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소개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 식당 미드타운, 맨하탄은 세 개의 등분으로 맨하탄 섬을 나누는데 중심에 위치한 미드타운,
여기에 코리아타운도 여기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섬에서 중요한 기업이나 금융 중심지는 이 미드타운 같습니다. 저는 뭐 미국을 지금 구체적으로 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43년 된 베이글집을 갔는데, 이건 빵이 햄버거 빵이냐 빵이 베이글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햄버거 샌드위치급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침을 주로 이렇게 베이글로 이 뉴요커들은 먹는 것 같습니다. 점심은 푸드트럭에 가서 먹거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간단한 샌드위치, 햄버거를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점심시간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 같고요. 저녁에는 케이트 푸드. 저는 이 톡파원 25시를 보면서 정말 한국인인 것이 뿜뿜, 자긍심 뿜뿜입니다. 파전에다 막걸리를 먹으면서 저녁을 마무리하는데, 이 집은 막걸리를 경험한, 안주가 훌륭한 이 집은 1, 2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럽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홍콩의 박예슬 씨, 이찬원 씨가 믿고 보는 톡파원 박예슬 씨. 홍콩 또한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연봉들이 높겠죠. 반면에 과로지수가 세계 제일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업무에 휘달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출퇴근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퇴근이 늦으니까 그 다음날은 좀 늦게 가든지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해낸다면 그 정도의 출퇴근 시간은 유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수집에 가서 소고기 국수, 카레국수 먹음직스럽네요. 가격 과히 비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음식점도 요새 10,000원 주고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12,000원. 그 다음에 점심에는 도시락도 뷔페 도시락인데 아주 훌륭하고요. 퇴근 후에는 또 친구들하고 그 홍콩에서 배를 타면서, 크루즈를 타면서 음료도 제공되는데 57,000원. 세계에서 가장 야경이 볼만한 데가 홍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여유의 시간도 갖는 젊은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 김범수라는 사람 셰프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리포팅을 하죠.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곳을 취재를 해서 새로운 곳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뭐 성당 말할 것도 없고요. 성당과 성당 사이에 폭이 1.2m짜리 그 빌딩, 1.2m짜리 폭의 빌딩인데 있을 건 다 있죠. 그 다음에 서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해리포터의 모티브가 이 서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리포터 작가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해리포터를 만들어 집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 상투벤 역이라는 데는 기차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박물관 같은 그런 벽화가, 타일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기차를 타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여기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타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해서 들어와 있죠. 또한 브라가라는 시골 마을 2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 거기에 또 성당이, 하여튼 유럽 문화는 성당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쩌면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수려한 그러한 문화 유산을 남겨놓는지, 인간의 한계는 정말 어디까지인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먹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크게 멘트할 것이 없고요. 케이블카 타고 또 모르공원이라는 데 가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양하게 김범수 톡파운이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다이애나 비 몬주가 영국에 갔다. 영국에서는 뭐 프랑스까지는 그 해저 터널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세인트 볼 대성당 결혼식과 영국 왕실에게는 결혼식과 탄생과 죽음에 다 이 세인트 볼 대성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80개 정상들이 이 결혼식에 모였고 158개국에서 이 결혼식을 다 지켜봤고요.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결혼식. 여기에 든 비용이 1230억.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 결혼식이 1230억.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죠. 찰스 황태자에게 애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애인이 신분 때문에 찰스 황태자와 결혼하지 못했고, 다이애나 황태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뒤에는 늘 카밀라라는 그러한 연적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 비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그렇지만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다이애나 비가 결국 이혼을 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의 그 남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파파라치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비운의 왕비가 됐습니다. 나이 36세, 요절이죠. 어쨌든 다이애나 비는 불우한 짧은 삶을 살다가 이 생을 마쳤습니다. 모든 영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비통해하면서 1997년 그는 36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 어쨌든 왕비였기 때문에 국장으로 치러지면서 6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로 따지면 서울시 인구의 70%가 그 왕비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던 것이죠. 이번 주 톡파운 25시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